오신 분들을 보니까 사실은 다 저의 선생님들이시네요. 그래서 뭐 공부 제가 가르치는 입장 전혀 되지 않고요. 그동안에 제가 전라도를 25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주로 보통 우리가 역사나 지역을 공부하면 대부분 예전에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이 벼슬이 높아서 어떤 일, 무슨 일을 했고 또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출세하신 분들, 훌륭한 분들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도 보고 또 그런 분들의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또 지역에서도 대부분 그런 어떤 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 흐르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의 중추적인 어떤 가장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으로는 예를 들면 민중 또는 백성, 보통 사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담당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 특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 철학 이런 부분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기자들하고 같이 25년 동안 전라도의 논과 밭과 산, 갯벌 이런 데서 몸으로 일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은 그러니까 전라도의 명장면이거든요. 25년 동안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고 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 많죠. 방대하죠.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저에게 어떤 깨부침을 줬던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혹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전라도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누구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라도닷컴의 행사나 강의를 할 때 제가 요즘에는 제일 먼저 전라도 말 알아맞추기를 합니다. 여기 그 15문제는 사실 많이 출제가 이미 된 문제들이거든요.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제가 조선에서 제일 귀한 잡지를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견을 볼 때는 근데 여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전라도닷컴 독자분이 이렇게 계시네요. 몇 분. 그분들은 답을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집에 가면 잡지가 와 있으니까요. 항상. 물견을 볼 때는 사람 사는 사정도 사는 사람 생각도 생각해야 해요. 시방 당장 안는 가도 땡땡땡이 오자녀. 아시는 분은 딱 손을 들고 이렇게. 이거 굉장히 그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그래요? 이게 5일장에서 이제 물건 팔다가 오늘 물건 볼 때 또 시방 당상 안는 가도 다음번 장이 온다. 다음번 장을 뭐라고 할까요? 전라도 말로?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이렇게 20번 인문대학의 강의를 다 들었겠지만 이런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이 문제가 어렵군요. 초성을 이야기하면 디귿, 리을, 지읒입니다. 디귿, 리을, 지읒. 도란장. 도란장이라 그럽니다. 생각 안 납니까? 5일 다음번에 돌아오는 장을 도란장이다 그래요. 엄마들이. 그래서 지금 안는가도 도란장이 오자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것 같네요.
어려워요? 그럼 문제풀이 안 할까요, 그냥? 예? 화를 내세요. 자, 씨 안에 눈 많고 큰 무시라 맛이 짚어 사람도 땡땡땡땡 큰 사람이 속이 야무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 겨울을 이렇게 난 그런 어떤 채소, 나물 이런 것이 훨씬 향이 좋고 또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커야지만 속이 야무지다. 예를 들면 시달리면서 큰 사람 이런 말이에요. 비읍, 디귿, 쌍기역, 시옷. 예, 맞습니다. 그거 말고 답이 거의 다 나왔어요. 마지막에 시옷이다 그랬잖아요. 보대김서. 예, 보대김서. 이게 사실 동의가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요즘 젊은 애들 약하다 막 이런 얘기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키웠기 때문이잖아요. 걱정과 괴로움이 없이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야무지질 못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대부분 다 가난한 어떤 그 시대에도 세파를 견디면서 보대끼면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인문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내용을. 조금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손을 딱 들고 되죠. 암시랑도 아는 것을 내뿔고 땡땡땡 새로 산다냐? 미음, 디귿, 시옷. 예. 못담시 아니고요. 무담시. 예. 예. 무담시가 답입니다. 저쪽 계신 선생님. 예. 무담시. 이게 생각해 보세요. 특히 그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 이런 막 집에 있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내뿔고 싶은데 그냥 엄니들이 끌어안고 그걸 안 내뿔라고 막 하고 싸워 막 맨날.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암시랑도 안 한 것을 내뿔고 무단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 요즘 같은 그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불필요한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를 알 수 있죠. 시방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나도 땡땡 즐겁게 돼야. 피읍 이응 이것도 아주 쉬워요. 피읍 이응 손을 들고 팽야 저 우리 저 마스크 쓰시는 우리 어머니. 예. 시방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나도 팽야 즐겁게 돼야 인생의 진리입니다. 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모님을 즐겁게 안 해주면 나도 팽야 즐겁지 않습니다. 자, 따뜻한 데서만 산 사람은 좁게만 추워도 땡땡을 떨어. 고상을 해봐야 어려워도 의젓하지. 예? 예? 엄살 말고요. 히읗 시옷. 너무 어렵습니까? 예. 혹석. 예, 혹석입니다. 예. 재미있죠? 예. 자, 후탈이 넘어간 호박은 그 집 호박이요. 집이 것이라 금서 그 집사 안 따면 늙도록 뒀다가 따서 그 집 땡땡에 갖다 놔. 어디다 갖다 놔야 될까요? 정제까지는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지. 너무 집에. 토방은 마당인데 거기다 던져면 썩어버리죠. 헛값 말고 아까 누가 답이 나왔어요. 근데
전라도 말로. 문과는 아니고 좀 들어가야지 그래도 안전하게. 정제 너무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나무집 정제까지 들어가면 안 되지. 마루, 예, 마루인데 전라도 말로. 마루를 전라도 말로. 말래, 물래, 예.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예, 저분에게. 예. 예, 정제까지 들어가 본 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토막에다 던져 놔보면 잘못하면 비 맞고 썩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마루 정도에다는 갖다 놔야죠. 자, 아무리 지은 일도 땡땡땡땡 하다 보면 잘라져. 끄트머리가 있어. 예, 아무리 긴 일도 이렇게 쌍시옷 미음, 쌍시옷 미음. 예? 아까 맞춘 엄마 말고. 예. 누구? 싸목싸목. 예, 싸목싸목 하다 보면 잘라져. 끄트머리가 있어. 예. 이제 절반밖에 안 했네. 나는 장사를 땡땡땡 혀 애롭게 안 해요. 내야 밭에서 내가 해온 거이라 뭐이든 만석 앵겨줘 불어. 자, 애롭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방금 거의 답이 나왔어요. 세 글자로. 선생님 거의 맞은 답으로 할게요. 서럽게. 예, 여기 선생님. 이거 자, 어메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한 가지요. 땡땡 옆에 사람만 성가시게 안 오고 살면 돼야. 아니요. 아니, 이것은 거리를 이야기해요. 쌍비읍의 쌍지읒이야. 뽀짝. 예, 뽀짝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저 먼저 뽀짝. 예. 사실 이 뽀짝이란 말 제가 엄청 전라도 말 중에서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 약간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물리적인 거리로 가까이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로 확 이렇게 앵겨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전라도 말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다 아시는 말 중에서 노려보다는 말을 전라도 말로 째려보다는 말은 전라도 말이 아니죠. 앵그라보다는 말 아세요? 예, 앵그라보다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용례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메 저 가시는 봐야 나를 막 앵그라 봐야. 이게 노려보다는 말은 약간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묻어있는 드라이한 이야기니까 건조한 그런 말인데, 앵그라보다는 나를 원망하는 어떤 물기제든 눈동자 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앵그라보다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 전라도 말이 가지고 있는 다정다감함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 좋은 말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서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특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툇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들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대치 불가능한 그런 단어들이죠. 예를 들면 귀니따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귀니따는 말을 다른 서울 표준말, 서울 아이들이 쓰는 표준말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쁘다, 귀엽다, 뭐 아름답다 이런 말들로 바꿀 수 있지만 귀니따라는 말로 우리가 전달하고 서로 그 공감하는 그 언어를 대체하기 어렵잖아요. 예, 예를 들면 자는 보면 볼수록 귀니 있어야, 이렇게 했을 때 그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딱 똑 떨어지잖아요. 외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딱 그런 말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없죠. 예를 들면 아따 자는 얼굴은 좀 매끄러만히 생겼는데 긴 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파이지 이제 인생 끝이에요. 예. 긴 없다 소리 한번 어디서 공동체에서 들으면 말하자면 얼굴은 아무리 잘생기고 뭐 김태희를 닮고 이쁘고 해도 제가 하는 거 긴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뭔지 알죠. 저거 지 입속만 차리고 겉에 있을 때는 뭐 살살거리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데서는 엉뚱한 짓 하고 이미 인간성 다 봐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긴 있다라는 소리만 들으면 성공이야. 예. 대치 불가능한 언어들이죠. 나는 굉장히 나이 드신 어머니 말씀이에요. 나는 땡땡 내 뇌력으로 먹고 살아. 내 뇌력으로 놈도 퍼주고 근게 재미죠. 이것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나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아직까지 내 뇌력, 내 노력으로 먹고 산다. 아직까지에 해당되는 디귿 이응. 디귿 이응. 나는 아직 내 뇌력으로 먹고 살아 이런 말이에요. 아직에 해당되는 전라도 말 디귿 이응. 당아, 예, 당아. 아, 나는 당아, 내 뇌력으로 먹고 살아. 이게 엄청 떳떳한.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땅을 절대 놀리질 않아요. 내가 내 몸을 노댈 수 있는 한, 예, 당아, 당당한 자부심이. 노동하는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어떤 그 농부들의 자부심 이런 것이. 우돌은 여가 정지고 시함이여 또랑에서 칼칼이 시쳐부려야. 쉽죠? 예, 개안해요. 예. 우리 아버지들은 술집에서 좀 개안하게 개래 불죠. 술 한잔 먹고 그냥 에이, 오늘은 내가 개래 불라네. 개안하니. 자, 인자 고구마 심고 콩 심고 밭에다 부지런히 발을 내야 먹고 살제. 티읕 지읒 태주 발태주. 예. 지게는 자기 힘에 맞게 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야 불어요? 지게를 한번 지게 다 지어 보셨죠? 어떻게 돼 불어요? 이렇게 힘에 맞게 지어야지. 양신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딱 지으면 일어나면서 지읒 자빠져 불어. 예. 사실 이게 농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인데 인생사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농사일에 대박 남은 사람들이 축혀 들었겠지. 촌에는 대박 없어. 촌은 땀만치 얻는디요. 농사에 대박 남은 사람들이 진즉에 해당되는 볼세, 예, 볼세 축혀 들었겠지. 예. 볼세.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석들 좋은 거 출해주고 우들은 땡땡 것만 묵어. 부모 마음은 그래. 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고요. 여러분도 다 자식들 그렇게. 예. 예? 처진 거 말고요. 예. 전라도 말로 미음 쌍지읒. 물잔. 예. 다음번에 문제 내면 좀 맞힐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아름다운 전라도 말 자랑대에 오세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재미있게 진행하는 우리 지정남 씨가 문제 한 50개 냅니다. 그럼 이제 그 전라도 말 자랑대에 나온 그 입담은 놔둬 불고 전부 그냥 그거 맞추려고. 예. 내년을 그럼 기약하고요. 오늘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 고향이 순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순천에서 나와서 대학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직장으로 광주를 왔고요. 이제 어머니 계시는 순천까지는 안 가고요. 거기는 좀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광주 정도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광주에 왔습니다. 사실 저도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주로 위대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역사는 주로 왕조 시대를 중심으로 흘러온 역사를 공부했죠. 그래서 조선시대 하면 뭐 태정태세 문단세, 또 왕들의 이야기,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역사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으로 역사를 생각했는데 전라도에 와서 이제 그런 그 전라도닷컴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각, 뭐랄까 좀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그 지역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그 뭐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이제 2년 좀 넘게 했거든요. 그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총각 때 사람들이 이제 저도 허우대도 멀쩡하고 하니까 저거 좀 이렇게 중매서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근데 황 기자가 전라도 사람이다대, 이런 말 이렇게. 그래서 전라도라는 지역이 왜 이렇게 뭔가 좋은 말로 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진짜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시기한 그런 감정들을 느꼈어요. 우리끼리 살면 잘 몰라요. 근데 바깥에 나가 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2012년에 대통령 선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전라도만, 그럼 왜 색깔을 칠한 거 모르겠어. 하여튼 색깔이 전라도만 색깔이 한 색깔이었고 나머지 전국이 다 똑같은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왜 이런, 그래서 전라도는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라도 괜찮다. 전라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를 들면 전라도 저것들은 맨 하여튼 뭐 배반의 도시다. 옛날에 봐라 무슨 뭐 정여립이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그러면은 배반의 도시는 나쁜 것인가? 반역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 같은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후배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반역 이야기하면 제가 특히 그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김용철 변호사 책 나왔을 때 그냥 뭐 삼성 다니는 제 친구들이 막 뭐 전라도에서 뭔 일만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 항의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라도닷컴 발행인이라고 막 전라도를 대표해서 항상 욕을 먹거나 방어를 제가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전라도 놈들은 그러니까 막 출세를 못한다, 욕을 먹는다, 김용철 변호사 봐라, 그렇게 막 엄청난 연봉을 주고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봐라 배신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들은 삼성에서 이제 출세하기 틀려버렸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야, 근데 너는 전라도 출신이면서 전라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출세 좀 안 하면 안 되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김용철은 배신을 했다. 누구를 배신했냐? 김용철은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했냐? 진실과 정의에 반하는 배신을 했냐? 국가를 배신했냐? 김용철은 대체 누구를 배신했냐? 부도덕한 재벌가를 배신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배신은 우리가 같은 동양인으로서 누가 요구하면 감수해야지. 그런 숱한 역사 속에서 반역과 배신 없이 우리가 민주주의 세상을 가져왔겠느냐?
임금에 대한 끊임없는 배신이 민주주의를 가져온 거다. 그러면 배신 안 하고 언제까지 그러면 임금을 모시고 살 거냐? 그러니까 반역과 배신, 그로 인한 민주 세상을 앞당겨온 모든 운동들은 결코 옛날의 잣대로는 그렇게 폄하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잣대로는 결코 그런 식으로 폄하돼서는 안 된다. 전라도가 끊임없이 기성의 질서와 권력에 대해서 맞서왔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역사를 밀고 왔으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힘 가진 그 전두환한테 대든 것도 잘못이요. 이승만한테 대든 것도 잘못이지.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전라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라도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어떤 철학, 인식 이런 건 무엇일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거의 제 얘기의 핵심은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사진 몇 장 보면서 제가 이 사진에서 제가 느낀 긴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이제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지도는 우리가 원래 늘 보던 방향하고 좀 다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는 늘 전라도가 땅의 끝, 땅끝, 변방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도는 해양 문물이 오고 가는 센터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문명이라는 것은 물길을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지금이야 막 육로를 통해서 그다음 막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옛날에 모든 문명은 물길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물류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다 좋은 손으로 다 그 세금도 그렇게 걷어서 갔죠. 다. 그래서 이 지금 전라도는 문명의 어떤 문명이 오고 가는 중심에 있었다. 예, 그걸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암 상대포 가면은 손바닥만한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거기서 왕인 박사가 일본으로 천자문과 그 노노 뭐 사서삼경을 가지고 갔다 그러잖아요. 또 거기는 뭐 유학생들이 당나라를 오고 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가서 보면 이게 거의 육지 한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지도를 보면 그리고 특히 영산강이 막아지지 않았던 그리고 거기가 사실상의 바다였던 이런 생각을 하면 전라도는 문명의 중심, 문명이 오고 가는 중심에 있었다. 이런 전라도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여튼 우리는 늘 보던 방향으로 뭔가 그 고정관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라도 지도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어쩝니까? 지도가 이거 엄청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지도가. 전라도는 자연환경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연환경의 종류가 다 들어있어요. 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호수도 있고 특히 강이 많죠. 그 강마다 농토를 만들어내고 또 그 농토를 중심으로 농경사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각각 차별적인 문명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섬과 광활한 갯벌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의 맛은 사실 갯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라도의 이렇게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는 엄청 복잡하구나. 복잡하기 때문에 전라도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압도적인 다양성입니다. 매우 다양하죠. 아니 쌀농사 짓고 사는 사람의 문화와 갯벌에서 조개캐서 먹고 사는 문화와
섬에서 고기 잡고 먹고 사는 문화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연환경의 복잡성은 사람들의 생업의 복잡성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라도 문화를 통칭해서 전라도는 이렇다 저렇다, 전라도 말로 이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앞에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마는 그 문제의 답도 하나가 아니에요. 다만 어떤 어머니의 말씀 속에 그 빈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답을 그걸로 하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우리는 매우 다양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언어도 매우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라도를 결코 한 통속으로 봐서는 안 된다. 네, 우리 문화의 가장 우수성은 다양성이다. 제가 문화재단 그 대표에서 3년 하면서요, 광주를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뭔가 현장을, 이 도시가 왜 문화예술의 도시일까? 그것은 압도적인 장르 다양성과 그 장르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뭐 문화정책을 엄청 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다양한 그 장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이 도시의 문화예술의 향기를 계속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삶에 어떤 뭔가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문화예술의 뭔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백업하면, 그러니까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다양하다, 복잡하다. 특히 언어도 사실 그래요. 언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다 쪽으로 가면 경음, 좀 축약적이고, 또 육지로 가면 이렇게 예를 들면 근깨 하다 보면 근개하고, 말도 좀 길게 하고, 충청도 가깝게 되고, 또 경상도 쪽에 가까운 곳은 경상도 사람들 말하고 거의 같아요. 경상도 말의 특징은, 강원도 말과 경상도 말의 특징은 성조가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위로 왔다 갔다. 전라도는 다양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공동체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전라도 촌스러움의 이야기라는 책을 2016년에 냈는데, 그때 들어갔던 화순 춘향면 우복마을에 새알심에서 마을 공동체 밥 먹는 장면 사진입니다. 가장 공동체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런. 그리고 이제 저를 감동시켰던 이 사진 설명, 제가 이렇게 강의 때 많이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람은 왜 존엄한가, 인간 존엄에 대한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깨우쳤던 장면입니다. 여기는 그 장흥 남포, 저기 소등섬 보이죠? 장흥 남포인데요. 여기 자연산 석화가 유명합니다. 겨울에 그 장작 불로 구워 먹는 명소잖아요. 이 양력으로, 그러니까 2월 초순 정도에 제가 취재에 갔는데, 이 배를 타고 포구에서 저 배를 타고요, 한참 나가가지고 바다로 한참 가면 이제 그 석화밭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석화밭에 가려고 새벽에 이렇게 갔더니, 배를 타고 갔더니 거기 그 80 넘은 어머니 두 분이 이렇게 바지선에 웅크리고 이렇게 엄청 막 그 바닷바람이 세고 새벽에 얼마나 춥겠어요. 여기 웅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바지선 위에. 왜냐하면 이제 바지선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물이 다 빠지면 저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진짜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좀 마음속으로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향의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은 집에서 쉬셔야지라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이거밖에 없음께.
이 얘기는 이제 여기가 포구마을이잖아요. 원래 포구마을은 논과 밭이 부족하잖아요. 옛날에는 논과 밭이 최고잖아요. 논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논과 밭이 부족한 포구마을의 이 어머니는 그 물 빠지면 항상 나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바다에 나가서 저걸 그 호미로 곡괭이로 차대기 저렇게 담아다가 그걸 또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밤새 그 조새로 톡톡 깨가지고 갈고리로 긁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공부 시킨 거예요. 그런데 80순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도 내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그 뭐 수단이랄까 이것은 이거밖에 없다. 갯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자식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다 자기 앞가림하고 하는데 이거 왜 또 하겠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도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제가 정말 거의 뭐 약간 그 눈물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한 거구나.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뭐 문명을 만들어내고 뭐 동물과 다 이런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현장에서 느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이런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이 저런 마음으로 고난의 세월을 지내왔을까.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로 존엄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뭐 그 50 넘어서까지 무슨 뭐 책도 보고 강의도 그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막 했지만 인간의 존엄에 절절하게 느껴진 것은 그 현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예요. 이 얘기도 이건 이제 돌산 갓, 이 어머니의 말씀은 아닌데 돌산은 보통 갓을 1년이면 한 막 5번씩 하죠. 예. 근데 이제 밤 9시가 다 됐는데 돌산에서 취재하고 돌아오던 우리 기자가 어느 밭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노인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자들이 볼 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볼 때 좀 깝깝하잖아요. 노인네들이 그 초저녁잠도 많은 분들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막 일을 하니까 그래서 아니 엄니 날 밝으면 내일 하시지 왜 이 캄캄한데 두 노인네가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엄마 우리 애기들이 온다께. 이게 주 5일제가 막 시행된 금요일 날 밤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 5일제가 되니까 자식들이 도시에서 손녀들 데리고 막 집으로 오는데 다음날 토요일 날 내가 두 노인네가 밭에 나가서 일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편하게 쉬겠냐. 그러니까 밤새 일을 다 하고 일 없다 쉬어라 이 말씀하고자 와서 밭에서 일을 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어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갈고 삭히는 것이니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이게 이제 순천입니다. 여기는 순천인데 송광면인데 이른 봄이에요. 이른 봄. 지금은 이제 서로 쟁기질하는 풍경을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좀 된 기록이에요. 이제 봄이 되면 그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겨우내 외양간에서 그냥 놀고 먹은 소가 그 바로 데리고 나가면 일을 못 하잖아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 잘해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공부를 시켜야 아버지가 공부를 시키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에요. 쟁기질은 먼디 보고 하는 것이요. 코 앞만 보고 하다가는 일항이 꾸불탕 하게 돼야 멀리 보고 나가야 일항이
똑바른 거예요. 일왕에 굽은 것은 소 탓이 아니에요. 사람 탓이지. 저는 이 얘기를 젊은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사람의 어떤 인생도 이렇게 쟁기질하고 똑같다. 내가 먼 데를 보고 예를 들면 내가 무슨 공직사에 들어와 가지고 책임 있는 자리를 목표로 먼 뒤 보고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게 되면 가까이에 어떤 편한 것, 누구 좀 이렇게 친하다고 누구를 봐준다든가 뭐 이렇지 않고 똑바로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쟁기질을 할 때 멀리 보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데를 보면 쟁기질을 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뭐 움푹 커졌다, 돌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피해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쟁기질은 다 했는데 돌아보면 꾸불떡꾸불떡하게 된 거거든요. 사람의 인생도 똑같아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과 친소관계에 따라서 공적인 일을 그냥 그때그때 좋게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20년, 30년 돼서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청문회장에 서면 자기 인생이 꾸불탕꾸불탕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장에서 보면 인생이 꾸불탕꾸불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빵집에서 몇백만 원씩 막 빵을 사 먹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왜냐하면 인생을 그렇게 꾸불탕꾸불탕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제가 해줍니다. 네. 늘 멀리 보고 똑바로 가라. 그래야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너 이 일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 했을 때 한 20년, 30년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죠. 실무 능력 같은 거. 근데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런 어떤 시골에 일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철학 같은 것을 저는 다니면서 제 영혼 울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엄청 많은데 제가 굉장히 골라가지고 온 겁니다. 이 그림도 제가 책에도 썼고 그래서 많이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그림 잘 그렸습니까? 너무 냉정하니 그림 좀 그리실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저 닭 눈 좀 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되게 잘 그린 그림이라고 봤거든요. 아주 광주에서 유명한 화가가 저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저 그림은 광주 대인시장에서 30년 넘게 닭과 오리를 쳐서 팔던 우리 곽일림 어머니가 그리신 그림입니다. 평생 한 번도 학교에서 그림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술가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POP라 그래가지고 닭 한 마리 3,000원 뭐 이런 거 가르쳐줬을 때 그때 처음 색연필과 물감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적겠죠. 근데 제가 사가지고 제 사무실에 모셔놨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비로소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에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좀 넉넉하고 딸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풍토 속에서 태어났으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림에 대한 화가로서의 소질은 누군가라도 발견했을 것이다. 뭐 낭중지추라고 그러잖아요. 주머니 속에 송곳은 튀어나오기 마련인 것처럼.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죠. 그런데 거의 이제 80이 넘어서 이분 안에 저는 이렇게 그려도 절대 못 그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엄청난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분야에.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안에 들어있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능을 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으로 펼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차이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 안에 무궁무진한 잠재적인 역량이 있다는 거,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예를 들면 위대한 영웅, 혹시 출세한 누군가를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기를 원하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멘토, 멘티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한강 소설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완전히 그런 대상이 돼 있잖아요. 너도 한강 같은 작가가 되라 이렇게 하면 진짜 한강 같은 작가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품을 쓰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도 율곡 이처럼 대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5살, 6살 때 시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뭔가 바깥에 있는 영웅을 딱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 인생 자체가 끊임없이 열등감. 우리 교육은 사실 그런 게 많죠. 안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보다는 뭔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델이나 출세의 어떤 전형 같은 것을 놓고 자꾸 그쪽으로 밀어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인생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우리 안에 모든 인간에게는 영웅이 들어있다. 그 영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교육이고, 그렇게 우리는 어떤 확신이나 믿음 같은 걸 가져야 되는구나. 이 사진은 이제 신나락을 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2014년에 그 서울에서 그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때 제목이 촌스럽네 사진전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엄청 와가지고, 근데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그 엄청 넓은 그 갤러리를 빌려주셔가지고 했는데, 이 사진을 제가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이 사진은 전라도라는 곳이 조선의 곳간이고, 조선의 곳간을 그 험한 세월 지켜온 조선의 그 곳간을 지켜온 전라도 민중들의 어떤 역사, 삶을 응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라도는 엄청 그 자연환경의 종류 자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물산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음식이 산의 진미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는 물질의 곳간입니다. 엄청난 곳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곳간은 우리끼리 오손도손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의 곳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침략이 들어올 수.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계속 수탈, 탐관오리의 수탈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당대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대부분 정권과 불화해서 전라도로 유배를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뭔가 그 곳간을 침탈하려는 안팎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싸움이라는 것이 정당한 싸움인 것이죠. 그러면 정당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온 역사, 그래서 전라도는 물질의 곳간이면서 정신의 곳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수 세력들이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5.18 국립 5.18 민주묘지에 와서 막 참배하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속으로는 어쩔 망정. 정신적으로 우리는 조선의 곳간이라는 것이죠. 뭔가 저것들이 하여튼 뭔가 거시기는 한데, 하여튼 그래도 저것들한테 그래도 뭔가 그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리고 뭔가 그것을 수긍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문명의 발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적인 어떤 정의,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
어떤 그 고난에도 끊임없이 저항해오는, 항쟁에, 정의로운 항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가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죠. 저서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사진이다. 마지막 날에 너무 강의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사진을 끝으로 제가 제 이야기를 맺고 여러분에게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진도에서도 조도라는 그 면이 있는데, 조도가 세조자 쓰잖아요. 바다에 새처럼 섬이 이렇게 154개인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해안 끝에 있는 그런 맹골 군도라는 그런 섬. 맹골 군도니까 이 군자에서 무리군자니까 맹골도, 죽도, 곽도 세 개의 유인선이 있고 몇 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역섬이라고 하는 미역곽자 쓰는 곽도, 꽤 이제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저기 한 3일 정도 취재를 갔습니다. 그때 맹골도는 배가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요. 연락선이. 한 번 뭐 풍랑이 치거나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면 막 일주일 10일씩 배가 안 들어가고 끊기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 곽도에 들어와서 1년에 한 달 동안 그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는 작업을 합니다. 맹골도의 그 맹골 수로가 물살이 엄청 세기 때문에 여기 그 미역들을 가세미역이라고 그래요. 그 너부대대한 그 이파리는 파도에 다 휩쓸려가고 거의 줄기 부분으로 해가지고 가위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세미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비쌉니다. 네. 그거 하여튼 저분들 말씀이 하여튼 뭐 재탕 삼탕 우려도 뽀얗게 우려나는 그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섬마을 아이들은 일찍 고향을 뜹니다. 물론 거기서 학교 안 다니고 살려면은 계속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 다 분교 정도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큰 섬으로 가거나 육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일찍 고향을 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징글징글한 그 뱃일 같은 거 안 물려주려고 자식 오지 마라 그러고, 농사 지시는 분들도 막 니는 농사 짓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잘하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분은 고향을 일찍 떴지만 여름이면 항상 한 달 휴가를 내요. 한 달. 어떻게 휴가를 내냐? 월차 휴가, 뭐 연차 휴가,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다 못 해가지고 한 달 휴가를 내서 자기 고향에 와서 저 미역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일이라는 것은, 어떤 물일은 바닷물이 다 빠졌을 때 해야 되겠죠. 아까 그 석화 같은 것은 바닷물이 다 빠졌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무슨 감태나 이런 것은 물 다 빠지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차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숭어잡이 같은 거 이게 그 정치망 쳐놓고 하는 작업, 이런 것도 물이 완전히 빠지면 안 되겠죠. 물이 이제 다 빠지기 전에 가서 그물을 가도록 가야 돼요. 특히 겨울에는 이제 고기가 얼어볼 수가 있으니까 땡땡. 그러니까 그 물때를 딱 보고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바다와 면에 사는 사람들은 물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자연산 돌미역은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파도가 밀려올 때 낫지를 해야 되니까 완전히 누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허리 이런 무릎 이쪽으로 이렇게 섰을 때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파도에 맞서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물어본 것이죠. 아니, 돈을 얼마나 번다고 와서 이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기자들한테 저랑 3명이 취재하러 갔는데,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파도가 밀려올 때
낯질을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 윗대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낯을 놓는 순간 그 모든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죽비로 한 대 얻어맞는 그런 느낌.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에게 소명된 뭔가를 이어가야 될 소명을 갖고 태어났다. 자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존재 자체가 귀하잖아요.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신분사회에서는 태생 자체가 귀천을 가리지만 지금은 태생으로 귀천을 가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태생으로 귀천을 가리는 그런 풍토가 남아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데가 야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에 가면 저 집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누구 집 머슴하고 그런 사람들 태생으로 귀천을 나누는 아주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떨쳐야 돼요. 그런 생각을. 오직 행실로만 귀천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은 자기라는 존재를 40년짜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수천 년, 수수만 년, 오랜 역사의 끝에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 끝이란 말은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말이 아니죠. 그 오랜 어떤 개인사, 가족사의 끝에 있는 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역사인식을 가져야만 나도 우리 자녀들도 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전라도를 다니면서 받은 그런 명장면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나를 몇 박 며칠을 새도 다 못하지만 사진 몇 장으로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사진은 제가 눈으로 엄청 맛있어 보이죠. 여기 이제 홍어잡이 나가는 그 배에다가 실려 올려주는 작업을, 이 작업을 그 흑산군도 섬마을의 어머니들이 저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 작업을 해줘야만 전통 어로 방식으로 진짜배기 흑산도 홍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그런 해역에서 똑같은 그런 바다에서도 그물로 잡은 거하고 저렇게 주낙으로 잡은 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어떤 아름다운 것, 다 이면에 엄청난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 역사 전체로 보면 역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백성과 민중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전라도를 보면서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음식에도 되게 전라도의 음식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어떤 음식이 우리 입에 오미를 자극해서 달고 쓰고 맵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삼켜서 소화시켜 가지고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난다? 그건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어떤 음식에 그 스며 있는 이야기, 그 음식에 담겨 있는 어머니들의 어떤 인생,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주는 울림, 그래서 영혼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소울푸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전라도의 여러 장면 중에서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에요. 전주 평화동의 미나리강 겨울에. 이 사진이 되게 전라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 깡깡 얼어있는 그런 얼음장 밑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장 부드러운 미나리가 크고 있어요.
아까 사람도 보댓김서 했잖아요. 예, 똑같은 어느 지역도 1000년이 넘도록 하나로 묶여져서 계속 뭔가 어떤 한 통속을 부여받고 공격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보편적인 정서나 이런 것이 생기게 마련인데, 전라도라는 곳은 그동안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그 순환과 고난, 엄청난 시련의 역사를 견뎌온, 지역으로도 그렇고 개개인의 삶으로도 그래요. 우리 시골의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깡깡 얼음장 밑에서 큰 미나리처럼 부드럽고 향기롭다.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내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사진까지만 보고 끊으랍니다. 광주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아마 이제 가슴이 막 뛸 거예요. 이게 이제 80년 5월 광주의 대동 같이 모여서 분수대 앞에서 이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80년 5월 광주라는 거기에서 일어난 그냥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는 전라도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전라도 민중들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광주 땅에서 나서 광주에서 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전라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그 전라도 각지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의 방식, 이웃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 올 광주를 단지 광주 사람들이 겪었던 어느 순간에 뭔가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는 이 사진으로 5월 광주에 직접 참여했든 안 했든 간에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경상도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월을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무슨 뭘로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프랑스 혁명도 우리 인류에게 민주주의를 촉발한 가장 큰 대사건인 프랑스 혁명도 1789년에 일어났을 때 왕들을 중심으로 귀족들은 반대했고, 또 어느 출신에 따라서 어떤 데는 찬동하고 다시 왕당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다 프랑스 사람들이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프랑스란 나라를 우리가 좋아하고 뭔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는 예술의 도시 파리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인류의 역사의 물꼬를 바꿨던 엄청난 사건, 그 혁명의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를 생각합니다. 광주라는 도시를 그렇게 생각해라. 왜 한국의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느냐? 세월이 조금만 지나도 광주에서 그 시민들이 벌였던 정의로운 항쟁이 한국의 역사와 세계 민주주의를 앞당긴, 그래서 한국인은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갈 텐데 왜 그렇게 뭐랄까 긴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줍니다. 전라도 다니면서 참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명장면을 만났는데,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해 주기 시간이 부족하고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박수랑 함께 들어주세요. 시고! 다 해볼게요. 시고! 가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가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밝은지 마음이 푸른지. 즐거운 날도 해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좋다 한번 할게요. 얼씨구. 감사합니다. 얼씨구.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 보내요. 얼씨구.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울릴 거야. 어디를 가도 반짝거릴 텐데. 얼씨구.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얼씨구.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뚜비두바 뚜비두바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좋다. 자, 박수로 함께 들어주세요. 얼씨구. 자, 해볼게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 스리랑 아리 스리 스리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노래하세 모두 모여. 꾀꼬리 같은 노래 한 곡 좀 불러보세. 독양새 선종새 원양새 봉양새 소리로다 일찍 노래하세. 얼쑤 좋다. 놀아보세 놀아보세 흥겨우게. 한잔 술에 물 탄 듯이 놀아보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같은 세월 둥글둥글 놀아보세. 다 같이요. 아리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 스리랑 아리 아리 스리 스리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얼씨구. 자, 얼씨구 하면 뭐라고요? 얼씨구. 얼씨구. 감사합니다. 자, 또 가볼게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날 좀 보소. 나를 두고 떠나가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찾아봐도 내 최고로다. 얼쑤 좋다. 안아줘요. 봉지선달 전달내미 무심오. 질성이면 감천이라 꽃이 피네. 찰떡궁합 우리로다. 다 같이요. 아리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 스리랑 아리 아리 스리 스리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 아리 내 사랑 스리 스리 내 사랑. 배 들고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돌아와요. 내 사랑 아리 스리. 마지막이에요. 아리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 스리랑 아리 아리 스리 스리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온 넘어간다. 자, 처음에는 본조아리랑입니다. 자, 박수로 함께 들어주세요. 얼씨구.
자, 같이 해주셔도 돼요. 얼씨구 좋다. 하리랑 하리랑 아라리요 하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다 같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자, 다음은 밀양아리랑입니다. 얼씨구. 자, 날 좀 보세요. 얼씨구. 으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공지 섰다 알고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청주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자, 다음은 강원도 아리랑입니다. 얼씨구.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돌아보세. 흘러는 콩팥은 왜 안 열고 아주까리 정자는 왜 여는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돌아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만나보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놀아보세. 자, 마지막은 진도아리랑입니다. 알겠죠? 다 같이 해요. 좋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도 추면서 너무나 나가세. 얼씨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경사가 났구나. 경사가 났네. 오늘 이 자리에 경사가 났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정수연 소리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